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께 검증받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공개쇼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원희룡 장관은 중대한 5가지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며 깜빵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왜 이것이 대국민 공개쇼인가? 먼저 원희룡 장관은 다 공개했다고 말했지만 그 민간 용역사가 대통령 인수위와 장 차관에 보고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희룡은 김건희 땅으로 가는 강상면안을 최초 제안한 주체는 그 민간 용역사라고 하면서 그게 보고된 시점을 작년 5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점에 그 용역사가 인수위 또는 국토부 수뇌부에 보고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원희룡이 국토위에 출석해서 현안 질의를 받을 것을 앞두고 나는 다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렇게 임박한 시점에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맹탕국회로 만들기 위함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토부가 공개한 작년 8월 용역사의 보고서를 분석합니다. 만 하루 동안 분석하고 의문점을 국토부에 물어봤고 그 과정 속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국토부는 앞선 해명에서 양평군이 작년 7월에 낸 의견을 감안해서 최적의 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양평군의 7월 의견입니다. 자, 예타를 통과한 양서면 원안에서 강화 IC를 포함시켜서 L자로 꺾는 소위 양서면 L자안으로 수정한 것을 1안으로, 김건희 땅으로 가는 강상면안을 2안으로, 가운데로 직행하는 것을 3안으로 해서 양평군은 국토부에 7월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양평군의 의견을 받은 그 다음 달인 8월에 보고서를 보면 양서면 원안과 강상면 안만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양평군 의견을 감안하고 최적의 안을 찾으려고 했다면서 강화 IC가 포함된 양서면 L자안과 강상면 안을 비교해야 맞는데 국토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논란이 되고서야 양서면 원안에서 양서면 L자안으로 비교 검토했다고 국토부 관계자가 시인했다고 합니다. 결국 작년 7월에 양평군이 미뤘던 양서면 L자안을 올해 6월까지 논란이 있기 전까지는 국토부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일 모레 열릴 국토위 현안 질의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국토부는 강상면안이 양서면 원안보다 140억만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000억이 더 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선동이고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이 문건을 보니까 강상면안은 2조 59억 원이 든다고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1조 7천억짜리 국책 사업이었는데 김건희 땅으로 가려면 3천억의 혈세가 더 들어간다고 쥐들도 알았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언론들과 함께 140억만 더 든다는 거짓 해명을 늘어놓았던 겁니다. 세 번째, 국토부는 이 양평고속도로와 춘천고속도로 간의 연장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는 이런 대목이 있더라.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 즉 노컷뉴스의 보도가 맞다는 겁니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해서 훗날 춘천고속도로까지 연장하자는 것이 장기적인 플랜이었다. 그 종점이 양서면안처럼 북쪽으로 올라가야 교통 해소도 되고 훗날 연장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원희룡의 국토부 역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춘천고속도로까지 가는 연장 계획이 있었느냐라고 국토부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그 공무원은 아니라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일체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국토부가 말했던 자료들이 어제 공개가 되더라. 이게 뭐냐? 면밀한 분석과 해명을 듣지 못하게 막판에 던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의혹이 있으면 해명해야지 이렇게 국책 사업을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은 국가재정법 위반, 도로법 위반, 광역교통법 위반이 저촉되는 매우 중대한 법률 위반들을 하고 있어서 깜빵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어서 민주당은 국책 사업은 사업대로, 원희룡의 법률 위반은 위반대로 법대로 처리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실직고를 하면 국정조사를 열지 않을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국힘당이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양평고속도로 진실 앞에 민주당이 할 일은 공개 사과뿐이다. 야, 아니 그렇게 가짜뉴스고 선동이면 고소고발을 하지 왜 공개 사과만 요구합니까? 자, 하여간 내일 모레 국토위가 정말 볼만하겠네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조NCI가 총선 전 여야 총사령탑 교체 여부를 물었는데 이재명 체제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54.3%가 나왔습니다. 반면 김기현 체제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48.8%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 이재명 체제 유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국힘당 지지자 중 김기현 체제 유지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자, 이념 성향별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먼저 진보 성향에서 이재명 체제를 78%를 지지했습니다. 자, 여기서 반대가 42% 나온 것은 그래픽 오류입니다. 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78%면 이 정도까지 그려져야 하고 부응답 1.2%를 감안하면 반대가 20%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도층에서 이재명 체제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높아요. 일을 잘한다는 의견일까요? 한편 김기현 체제에 대해서 보수층이 상대적으로 불만인 가운데 진보에서 무려 44%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그래픽 실수가 석연치 않지만 좋게 해석합시다.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조사기관에서도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자, 수박들 보고 있나?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너희들도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선에서 의원 구실 못하게 잘라주겠지만.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응답은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가운데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제일 높았고 다음이 수도권인 서울 그리고 경기 인천 순이었다. 야, 서울이 높네요. 특히 TK 지역과 PK 지역에서도 과반에는 좀 미달하지만 만만치 않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자, 이 영남권의 조사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면 국힘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도 섞여 있다는 것이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과반을 상회하고 있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 지금 윤석열을 혼내고 싶어갖고 그냥 움찔움찔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인천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5% 정도 앞서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전통적인 국힘 강세 지역인 동구, 중구, 강화, 미추홀구, 연수구는 국힘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남동구, 부평, 계양, 서구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총 13개 의석 중에 민주당이 최소 8석에서 최대 11석, 국힘당이 2석에서 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국힘당의 총선 목표가 170석에서 140석으로 줄어드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은 가장 유력한 미래 권력이다. 라스뉴스! 대통령 관자답사에 천공이 왔다고 들었다고 말해서 윤 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MBC 시선집중에 나와서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승찬 대변인은 천공이 아니라 백제건이었다는 KBS의 보도에 대해서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둘 다 수염을 기르고 있다고 해서 둘의 용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걸 착각하는 게 납득이 안 간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공간에서 공간 관리인 한 명이 착각했다고 쳐도 그 서울 사무소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많은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다. 매일 도포를 입고 다니는 천공하고 수염은 있지만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는 백제권 씨를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헷갈린다? 이해가 안 간다. 더군다나 군인들이 그런 착각을 동시에 저질렀고 그 팩트를 체크하지도 않고 총장에게 무려 보고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공과 백제권 씨가 둘 다 왔을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자, CCTV 등 보다 설득력 있는 정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백제권 씨 또한 역술하는 민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공간, 서울 사무소 출입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그 국방부 장관의 해명은 너무 수상합니다. 군인들이 보안시설에 출입하는 민간인의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공이든 백제권이든 용산이 그들을 숨기려 했다는 점은 명백한 거예요. 이 논란의 본질은 왜 숨겼냐는 겁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마치겠습니다.